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이력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경력이 한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로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저보다 선배님들에게는 뭐 제가 조언 드릴 게 없고, 당연히 조언 드릴 게 없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분들이나 입사한 지 뭐 몇 년 안 되신 분들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18년 동안 웹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느낀 점,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입 때는 빡센 걸 해봐라. 저는 신입사원 때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카페24 아시죠? 카페24가 버튼 몇 번 클릭하면은 홈페이지가 짠 하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솔루션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카페24를 다녔던 건 아니고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홈페이지라는 특성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오류들을 해결하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스킬도 쌓이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해서 풀어냈던 그런 문제들이 나이 먹어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대기업 취업하면 좋죠. 대기업에서는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젊었을 때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빡센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개발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이게 좀 이상한 게 개발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이 자만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저만 찾고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난 이런 작은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대기업에 가서 내 꿈을, 더 큰 꿈을 펼쳐보자. 그리고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이 은근 학벌을 따집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은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학벌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거죠. 저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자만에 빠지지만 않으면 저는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근 나이 먹어서도 그런 자만에 빠져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셋째, 업무를 넓혀라. 홈페이지만 만들던 사람은 계속 홈페이지만 만듭니다. 다른 분야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현대기아 자동차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뭐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골에서 자라왔고 홈페이지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개념은 잘 몰랐거든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야 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보험회사에서는 채널 업무, 기관계 업무라고 부르고요. 기관계 업무를 요즘에는 코어 업무라고 부릅니다. 보험회사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금융 쪽에서는 다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프론트엔드 업무도 다양한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들, 사람 눈에 보이는 화면 같은 걸 만드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죠. 백엔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시스템이 계산을 하거나 뭐 데이터 같은 거 저장을 하겠죠. 이런 걸 수행하는 업무가 백엔드 업무라고 부릅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또 할 말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업무가 좋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맞다 이건 아니고,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맞다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좋냐라고 하면, 젊었을 때는 프론트엔드, 30살 중반이 넘어가면 점점 백엔드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프론트엔드 업무는 스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고도의 스킬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좀 깨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점점 쉽지 않더라고요. 넷째, 나이가 30 중반이 넘었다면 어떻게든 코어 업무를 잡아라.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보험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웬만하면 코어 업무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채널 업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채널 업무가 본인 성향에 더 잘 맞으시는 분이라면 채널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죠.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도의 스킬이나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코어 업무는 특성상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뽑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도 코어 업무 경험이 없다면 코어 업무를 경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안 뽑아주는데 그럼 어떻게 경험을 쌓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코어 업무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세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코어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 업무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들이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코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LG, SK, 삼성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하면 코어 업무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회사에 입사했다고 해서 코어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망해가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시장에는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코어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다들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코어 경험이 없는데도 그냥 막 뽑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서 코어 업무를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뽑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다섯 번째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금융이라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 경험이 있으면은 은행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같은 분야라서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먹으면 스킬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야 합니다. 금융, 물류, 증권 뭐 이런 분야들이 있죠. 그런 분야에 특화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파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입분들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발자인데 업무를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같이 일하는 고객사와 논의해서 결정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서 그 분야를 깊게 아는 것이 나이 먹어서는 점점 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AI가 코딩도 해주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분야에 특화된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숲을 봐라. 나무를 심지 말고 숲을 봐라. 이 말 아시죠? 개발자한테도 통하는 말입니다. 신입 때는 나무만 심어도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짬이 차면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중소기업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가르치고 대기업은 숲을 보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제가 두 회사 다 모두 경험을 해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나무만 심는 개발자는 원치 않습니다. 숲을 보고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볼 줄 아는 개발자가 되도록 점점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웬만하면 해줘라. 저희 철칙은 고객사에서 원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자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야근을 해서라도 해줍니다. 수당?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야근까지 하면서 네가 해주냐라고 해요. 못하면 못한다고 해라.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린다고 해라. 왜 그걸 다 해주고 있냐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첫째가 아파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입원을 했는데 그때 고객사에서 다 이해를 해주셨고, 아이들이 아파서 일찍 들어가야 되는 날도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만큼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되는 거를 뭐 억지로 만들어 달라, 뭐 마법을 부려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냥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개발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던 회사에 다니다가 바로 보험회사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